덕트 특강 후드 디자인 2회차 시간이 됐습니다. 2회차 시간에는 후드 높이 또 가변 높이 지정에 관한 이런 이론적 근거와 가변 높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상태들을 점검하고 가변 높이를 결정하는 방법들, 지금 현장 내에서 급식소에 덕트 시공업체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후드하고 천정구의 높이 차가 낮아가지고 종전 600 정도 되는 후드를 연결할 때 상당한 애를 먹는다 또는 뭐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내에서 후드를 결정하다 보면 600이나 되는 것들을 천정 속에 넣기도 하고 또는 450으로 설계를 해서 후드를 낮춰서 시공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상에 시공하면서 상당히 까탈스럽거나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유도되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개념을 좀 정리하고 단순하게 후드 높이로 지정하다 보니 이 후드의 상판을 임의적으로 다운시켜서 우리가 연결점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많이 대중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후드 선정에 있어서 또 후드 설치에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당연히 설계 과정에서 천정구의 높이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후드 설계할 때 그 후드의 다운 높이, 즉 가변 높이를 결정함으로써 그 후드의 외관, 밖에서 봤었을 때 후드의 모양과 실제 시공상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바로 후드의 가변 높이라고 하는 설치를 위한 가변 높이라고 하는 그것을 기술적이나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실제 시공상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후드를 입체화로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유도 후드의 옆에 보시면 이렇게 내부라든가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위에서 덕트 연결구와 후드의 연결점을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입체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후드든 후드와 덕트와 연결하는 덕트 연결구에서의 문제점을 간파하다 보면 결국 후드 윗면을 우리가 설계하면서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입체화 개념이라고 하고 한 번 정도 요 후드 높이와 덕트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를 판단해 보시라고 이렇게 입체화라는 개념을 들어섰습니다. 결국 이 아랫면에 이렇게 아랫면에 되어 있는 이 후드 설계가 위로 봤었을 땐 이렇게 공간화되어 있는 면적으로 확보가 될 것입니다. 다시 어떤 뜻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단순한 이면은 이 후드에 마감으로 되어 있는 찰판의 높이이기 때문에 요거의 면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높이가 이렇게 다운이 됐는지 면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후드면을 여기다 지정함으로써 이렇게 상단면과 덕트 연결구의 높이 차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상단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치로 되어 있는 이 상단면을 이 아래로 지정해서 이렇게 후드 연결구를 다운시키면 충분하게 덕트가 들어갈 수 있거나 접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설치상에서의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연결이 불가능한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후드의 이러한 면적들을 계산하는 방법을 바로 다운 후드라고 하고 이걸 이 높이를 우리가 가변 높이라고 하고 이것을 후드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운되어 있는 다운 높이라고 하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드의 높이에 관한 어떤 개념들을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덕트 천정고, 요게 천정고가 되겠죠. 이 천정고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크게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덕트를 연결해서 덕트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이렇게 다운하는 상면을 통하고 이게 천정구 높이가 되고 이게 후드의 높이가 되고 이게 천정구의 높이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변 높이가 될 것이고요. 가변 높이. 그리고 요 면적이 다운 높이가 돼서 이렇게 제작을 하거나 주문 넣을 때 이러한 개념으로서
덕트를 다운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후드 디자인을 통해서 후드를 설계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설계 현장 여건에 맞는 가변 방식, 즉 이 상판의 요 부분을 얼마나 다운시킬 거냐, 아니면 종전처럼 동일하게 후드 높이와 가변 높이가 같은 것으로 표시할 거냐, 그 다음에 다운은 얼마로 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 후드의 마지막 높이를 지정할 때 이렇게 후드 높이는 600으로 하고 가변 높이는 450으로 해라. 예,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150을 잡아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러한 개념들을 사람들이 이해해서 이거는 후드 높이를 다운해 달라고 하는 거구나. 600짜리 높이에다가 상판을 150 다운시켜서 내부 안에 150 정도의 후드 연결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달라는구나로 이해하시면 이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방법으로 했었을 때 이런 것들이 후드 높이를 지정하는 방법으로서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어떤 관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보시면 후드 가변 설계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후드 높이의 일면이든, 우리가 일면이면 요게 일면이겠죠. 그 다음에 이면 경사식이든 요게 이면 경사식이겠죠. 이렇게 되든 하여간 요 설치 공간을 확보할 때 가변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요게 후드의 높이가 될 것이고, 여기서부터 다운된 게 요게 가변 높이가 될 것이고, 요게 마이너스 다운 높이가 될 것입니다. 이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가 후드 높이가 될 것이고, 요게 가변 높이가 될 것이고, 요게 다운 높이가 돼서 이렇게 후드를 직접적으로 설계를 할 때 후드 높이들을 충분하게 지정하고 그 높이에 따라서 후드 용량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옆에도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도면으로서 우리가 후드 높이를 지정하거나 위치를 지정한 좀 디테일한 설계 방법이 있고요. 그거는 차후에 설계를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후드 높이에 이렇게 후드 높이와 가변 높이, 그 다음에 다운 높이들을 지정하게 되면 실제로 현장 여건에 맞는 천정고가 고려되어 있는 후드 설계도 충분히 우리가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후드 높이를 지정하는 방법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드 디자인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고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회차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